네, 지금부터 이제 LC 분석 장비를 보면서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하는지, 분석 조건하고 이제 그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C를 보시면은 위에 이제 병들이 보이죠? 이 병들이 바로 이제 일루원트, 이제 이동상이 되겠죠. 그 LC에는 이게 용액이 이동상을 쓰기 때문에 이 병들이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통 병이 4개가 있는데 이걸 부를 때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채널 A1, A2, B1, B2 이렇게 우리는 여기는 4개의 채널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동상으로 쓰이는 용매가 있는데 한 개를 이제 열 수도 있고 2개를 동시 섞어서 넣을 수도 있고 4개를 동시 섞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동상이 계속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요 안쪽에 보면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로 먼저 들어갑니다. 이 필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필터는 이제 이 용매 안에 이제 버블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버블들이 컬럼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검출기를 통과돼서 이제 작은 고스트픽이라는 이상한 픽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버블들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버블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진공도 걸고 또 용액을 넣은 다음에 하루 동안 정치도 시키긴 하는데 요즘엔 필터가 있기 때문에 필터에서 버블들을 이제 모두 제거를 시켜주죠. 버블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 펌프로 들어갑니다, 밑에. 이 펌프에서 결국은 여기 있는 용매를 뽑아 올리게 된 거죠. 뽑아 올려서 이제 펌프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 라인을 타고 갑니다. 요 녹색 라인을 쭉 타고 이제 시료 주입구로 들어갑니다. 요쪽이 바로 이제 시료가 주입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노즐이 하나, 주사 바늘이 하나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료를 뽑아 올린 다음에 이 이동상 사이에 시료를 주입을 시킵니다. 주입시키면 이동상하고 시료가 섞여서 이쪽 컬럼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컬럼이랍니다. 컬럼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 요 안쪽에 보시면 검출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출기를 통과해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체 라인은 이동상에서 이제 펌프를 뽑아 올려서 펌프에서 시료가 여기서 주입되고 컬럼을 통과시킨 다음에 검출기 쪽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구성품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상 용매를 선택할 때는 일반적으로 극성 용매와 비극성 용매에서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극성 용매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질을 잘 분리할 수도 있고 또 잘 분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실 때 또 극성 용매에서 때에 따라서는 극성 용매를 처음에 많이 넣어줬다가 나중에 비극성 용매를 넣어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이 극성 용매 자체를 이제 섞어서 임의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걸 기울기 용리라고 보통 부르는데 앞서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울기 용리라고. 기울기 용리를 쓸 수 있는 것이 또 이동상의 이 종류들입니다. 종류들이니까 여기 대해서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 버블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 펌프 파트에서는 이제 이 일루원트를 뽑아내는 게 이 펌프에서 뽑아내는데 이 펌프를 뽑을 때 이 라인 자체, 이 일루원트의 이 라인 자체에 버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버블도 뽑아낼 때 요 라인을 돌려줍니다. 이게 돌려준 상태에서 충분히 버블을 뽑아내고 난 뒤에 이제 잠궈줍니다. 잠궈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요 안에는 보면은 이렇게 작은 필터가 하얀색 필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가 하는 역할은 뭐하냐 하면은 이 일루원트 자체에서 넘어오는 것들에도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이물질들이 컬럼에 들어가면 컬럼을 이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펌프 안에 이런 작은 필터가 있고 수시로 갈아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펌프를 통해서 이제 시료들이 이제 오토 샘플러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시료 주입구가 되는데 시료 주입구에서는 지금 여기는 오토 샘플러 장치되는데 오토 샘플러는 이제 여기에 판이 있습니다. 이 판에서 이제 각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위치마다 시료를 꼽고 이제 그 장착한 다음에 이제 시료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료 분석할 때는 자동으로 이제 요 안에 보면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이 시료를 집어서 올린 다음에 이 흘러가는 그 일루원트 사이에다가 혼합을 시켜서 컬럼으로 통과시켜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동상을 타고 이제 시료가 혼합된 상태에서 이 컬럼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컬럼에 들어오는데 이 컬럼을 사용할 때 여러분께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컬럼은 시료가 들어오는 방향과 시료가 나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 컬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뾰족뾰족한 화살표가 보이죠. 여기서 시료가 들어와서 일로 시료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컬럼마다 이런 고유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료가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컬럼에 보면은 이제 이 컬럼이 어떤 컬럼이라는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컬럼 같은 경우는 요 자세히 보시면 안에 C18하고 C하고 1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C18이라는 컬럼이라는 이야기고, 또 5마이크로라는 숫자가 여기 안에 적혀 있는데, C18의 입자 사이즈가 5마이크로짜리가 이 안에 충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컬럼은 평소에는 항상 용매가 꽉 차 있습니다. 용매가 꽉 차기 때문에 이 용매가 꽉 차인 상태에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컬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컬럼을 보시면은 양쪽에 이렇게 막아놨죠. 막아놓은 이유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안에 용매가 만약에 날아가게 되면은 기포가 생기게 됩니다. 이 기포가 이 안에 차게 되면은 이제 다음 시료 찍을 때 기포들이 계속 조금씩 흘러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고스트 픽이 생깁니다. 고스트 픽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을 이렇게 꽉 이렇게 요걸로 꽉 이렇게 메워서 이제 이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용매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보관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걸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한 6개월 정도는 한 개씩 꺼내서 한 번씩 꺼내서 반드시 용매를 한 번 더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꽉 막는다 해도 이 자체적으로 약간씩 셀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그냥 놔둬버리면 컬럼이 새 것이라도 못 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컬럼 관리를 반드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검출기 파트입니다. 이 컬럼을 통과된 시료들은 이제 검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검출기를 들어갈 때 요 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셀을 통과해서 이제 시료가 흘러져서 이제 밖으로 이제 드레인이 되게 되는데, 이때 옆에 보면은 이제 UV 램프가 두 개 있습니다. 지금 텅스텐 램프하고 중수소 램프인데 두 개가 있는데, 요는 흑강도 분광입니다. 흑강도. UV 이제 검출기라고 하는데, 이 UV 검출기에 의해서 이제 요 안에 셀에 시료가 통과될 때 쪼여서 몇 파장에서 흑광을 해서 그 시료량이 얼만큼 있는지 분석하는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LC에는 이제 UV 검출기가 달려있지만은 이 검출기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굴절율, RI 검출기라든지 전기 전도도 검출기라든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LC가 있다 해서 모든 분석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검출기가 있어야만이 그 시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토 샘플러의 트레이에다가 이제 미리 준비한 샘플을 넣고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석에서는 이제 우리가 준비한 게 아스로빈산, 자, 이 비타민 C겠죠. 아스로빈산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를 장착해서 이제 오토 샘플러 안에 넣고 문을 닫은 다음에 이제 기계에 가서 분석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분석 조건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조건에서는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이제 시료를 얼만큼 넣을 것인가를 먼저 정해줘야겠죠. 자, 인젝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시료를 얼마나 주입할 것인가를 이제 정해주게 되는데, 저는 이제 5마이크로를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마이크로를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은 시료가 나중에 들어갈 때 5마이크로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펌프 부분입니다. 이제 펌프 부분에서 이제 펌프를 이제 조건인데, 이 이동상을 이제 이동을 시켜줄 때, 얼마나만큼의 양으로 넣어줄 것인가가 이제 플로우입니다. 1분에 이제 저는 1mm, 자, 1mm 넣는 걸로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매 중에서 A용매, B용매가 있는데, 이거 몇 대 몇을 섞을 것인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B용매를 ACN으로 해서 이제 10% 넣고, 나머지 90%는 물을 넣는다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팅을 하면은 물 90에다가 ACN 10%를 자동으로 뽑아 올려서 혼합된 상태에서 이제 컬럼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케이 해서 이제 입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UV 이제 검출이기 때문에 몇 파장에서 검출할 것인가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물질을 이제 아스코빈산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 아스코빈산 같은 경우에 이제 흑강하는 게 254파장입니다. 자, 254파장 앞에다가 체크를만 딱 하시면은 이제 체크된 부분에 254파장에서의 흑강도가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파장을 이제 정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분석 조건들을 다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오토 샘플러를 돌리기 때문에 오토 샘플러의 이제 시료 위치를 알려주는 시퀀스를 짜야 됩니다. 자, 시퀀스는 제가 미리 다 짜놨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서 해서 파장은 254나노미터 파장에서 분석했다는 이 메소드가 다 짜진 겁니다. 짜져서 시퀀스로 미리 불러냈고,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짜여진 시퀀스에 의해서 이제 1번부터 시료들을 뽑아 올려서 분석이 시작될 겁니다. 자, 시료를 1마이크로를 이제 1번 시료에서 뽑아 올렸죠. 뽑아 올려서 이제 이동상이 흘러가는 그 라인에다가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자, 주입이 이제 거의 완료되고 난 뒤에 이제 컬럼에서는 이제 피크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료를 총 5개의 시료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측정한 시료들은 한 개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총 시료를 다 치게 되면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료가 분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나온 결과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 그 비타민 C의 함량을 추출해내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시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분석 완료되었으면 스탠다드를 우리가 25ppm 하고 그다음에 50, 100, 200을 만들었는데 먼저 25ppm을 제가 불러낸 겁니다. 25ppm 불러냈을 때 이제 두 번째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피크가 이제 아트로핀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선택해서 클릭을 이제 해서 먼저 잡아내고요. 이걸로 이 캘리브레이션 잡은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샘플을 이제 50짜리를 먼저 열겠습니다. 자, 50짜리를 열어서 그다음에 캘리브레이션에다가 다시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검량 곡선에 대해 추가를 시키는데, 추가시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add label 시켜서 이제 두 번째는 50이라고 이제 입력을 시키겠습니다. 50이라고 입력시키고, 그러면 이제 검량 곡선에서 이제 이 부분이 두 번째 50ppm짜리가 이제 생성이 되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탠다드 100ppm짜리, 100ppm짜리를 불러내서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추가를 시키면은 이제 add label 시키겠죠. 자, add label 시키면 100을 입력시키고 100을 입력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검량 곡선에 이제 100ppm짜리가 하나 더 이제 추가돼서 총 3개가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스탠다드 4개를 찍었기 때문에 네 번째 200ppm짜리, 200ppm짜리를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200ppm을 열어서 이제 추가를 또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총 4개의 이제 그 포인트를 찍어서 이제 검량선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자, 200을 넣고, 다음에 4개 포인트가 이제 검량 곡선에 다 이제 일치시켜서 이제 새로운 검량선을 만들었는데, 이때에 이제 그 정황계수 R 값이 0.999, 그 3개가 나왔죠. 일반적으로 0.99까지 나오면은 이제 그 검량선은 사용이 이제 용이한 걸로 보시고 바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999 나왔으면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검량선 끄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미지시료 찍었던 것이 이제 얼마쯤 나오는지 미지시료를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찍어놨던 미지시료를 열어서 보면은 안에 미리 찍어놨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지시료를 열었을 때 미지시료 값을 보면은 이제 피크가 나왔죠. 이 검량선에다가 이 미지시료를 바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쉽게 그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값을 한번 볼까요? 결과값을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피크가 이제 한 장으로 나오죠. 나오면은 자, 이 아래 보시면 자, 38.6이 나오죠. 예, 위에 단위가 나노그램 퍼 이제 마이크로 리터이기 때문에 이게 ppm 단위입니다. 38.6. 이 시료는 이제 이 38.6 ppm이라고 이제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검량선을 갖고 이제 검량선 긋고 시료를 불러오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그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LC의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LC의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컬럼을 이제 청소하는 의미에서 한 20-30분 동안 이제 이동상을 계속 이제 흘려주십시오. 흘러주신 다음에 이제 컬럼을 떼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을 꽉 막은 상태에서 컬럼을 별도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LC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